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리트 인트라마입니다. 태국 왕립생명과학원 전략산업투자국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과학 산업의 사업성 발굴이란 주제로 T셀 사례 연구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나눠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과학 산업의 시장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성 발굴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국 생명과학 산업 시장 기회를 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생명과학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생명과학 산업의 시장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태국 생명과학 우수센터에 대해서 본 뒤 생명과학 산업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산업에는 몇 개의 산업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제약 산업이 있습니다. 제약 산업에는 세 개 유형의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의약품, 전통의약품, 첨단 치료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로 의료기기와 장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재료 및 시약, 인포메틱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장품과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의 경우 질병관리와 웰니스 서비스로 분리됩니다. 물론 저희가 4개의 사업군으로 분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개의 요소가 하나로 통합이 될 때 생명과학 산업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국가 전략에 따라 태국 정부는 생명과학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 산하의 모든 부처들이 모두 생명과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태국 투자청은 의약품, 바이오테크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태국 동부경제화랑은 의약품, 종합 헬스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오 서큘러 그린 이니셔티브는 보건 및 의약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을 보시면 태국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다양한 사업 진흥 체계가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부문에 시장 자본을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 데이터를 보시면 2017년에서 2019년까지의 매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생명과학 산업은 지난 몇 년간 고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태국에 등록된 생명과학 산업 자본이 20%를 상회했습니다. T셀 사업성 발굴 모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여러분께 T셀의 사업 개발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발전을 위한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팀원 모델을 통해서 사업가들의 성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팀원 모델의 성공 요인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 두 번째는 자원, 세 번째는 팀입니다. T셀이 모든 사업자가 최적의 성공 요인을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면 사업자는 사업 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일궈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T셀은 개방형 혁신의 가치를 믿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나누고 적절히 분배해 사업의 성공을 도모합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내부 기술 기반으로 추동이 되고 있으며 기성 동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기술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장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시장 진입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부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을 취득해서 현재 시장에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외부 기술을 개발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소싱을 해 현재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방편도 있습니다. 저희 T셀은 다음과 같은 사업성 발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가들의 기회 요인입니다. 이 분석 단계에서는 미래 분석과 현황 분석을 시행합니다. 미래 분석은 향후 5년에서 10년간 잠재력이 유망한 제품을 분석합니다. 현황 분석의 경우 현재 시장 기회를 분석합니다. 미래 분석의 경우 4가지 유형의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 유전학, 두 번째로 ATMP, 즉 첨단 치료 의약품, 세 번째로 영양 유전학, 네 번째로 기능형 제품이 있습니다. ATMP를 세부적으로 보면 4개 유형의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세세포 치료 의약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전자 치료 의약품, 세 번째로 조직 엔지니어링 공학 제품, 네 번째로 결합 ATMP가 있습니다. 현황 분석의 경우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제약, 두 번째로 미용, 화장품, 세 번째로 첨단 의료기기, 네 번째로 기능 식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약 부문에는 신약과 제네릭 신약이 있습니다. 사업과 기회 요인을 분석한 이후 저희 T셀은 어떤 기회 요인에서 조력자로 기능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사업 분석을 시행합니다. 사업 분석은 3가지 단계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 입문 단계, 두 번째 중간 단계, 세 번째 고급 단계입니다. 각 단계는 동일한 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입문 단계의 경우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또는 다른 시장에 제품의 형태로 선보이게 됩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인수합병, 즉 M&A를 통해 일부 자원과 자금을 결합합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자본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각 단계를 보면 입문 단계 사업가는 중간 단계로 성장을 도모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시장 진입, 즉 고투 마켓으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T셀에서는 지원하는 방식을 단계별로 차별화, 차등화를 두고 있습니다. 입문 단계 사업가의 경우 T셀은 자금 조달 지원, 나아가 시장 내에 기술의 수용성 지원, 시장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T셀은 대출 지원을 시행합니다. 정부 은행에서 사업체에 자금 조달을 해서 중간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아가 시장 확대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의 국내 시장에 해당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합니다. 마지막 고급 단계에서 T셀은 자본시장 내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체들을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체들이 백오피스 운영 기준을 확립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준의 경우 태국 증권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입문 단계 사업체들은 팀을 꾸려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T셀은 자원을 제공해 사업체들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조력자로 기능합니다. 자원은 크게 일반적 자원과 구체적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 자원의 경우 백오피스 운영 기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경우 태국 증권거래소의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업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체적 자원의 경우 생명과학 기술 상용화 플랫폼, 수요 공급 매치메이커 연결 플랫폼, 비즈니스 매칭, 마지막으로 기술인을 위한 레벨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팀은 구체적 자원을 통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입문 단계 사업체의 경우 다양한 부문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업 개발을 위해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생명과학 사업체의 경우 시장 내 기회 및 수요처 발굴을 통해 제품을 선보일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과 관련해서는 팀은 사업 개발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는 사업 부문의 기술 요건이 의무화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 생명과학 사업 개발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T셀은 두 개의 부문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셀의 미션, 즉 강령, 두 번째는 T셀과 타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자본시장 발전 기금을 조성해 나가면서 생명과학 부문 기업가를 지원합니다. T셀의 미션에는 사업가들이 향후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와 테크놀로지 엑셀러레이터로 잘 자라도록 장려합니다. 테크놀로지 엑셀러레이터에서 T셀은 기업가들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요소이자 접근법으로서 T셀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기업가들을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신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숙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은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신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기본 정보와 기본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숙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T셀이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도 그에 맞게 차등화됩니다. 신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저희 T셀은 전반적인 기본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업 개발, 기술 개발, 네트워킹 창출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숙련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티셀은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지원 프로그램도 차등화되어 제공됩니다.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타 기관과 티셀의 상호 협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기반으로 생명과학 부문의 기업가 정신을 육성합니다. 교육을 통해 이들이 미래 분석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작업 후 해당 기업들을 심사합니다. 기술 준비 정도, 상용화 준비 정도, 시장 자본 준비 정도에 따라 스크리닝, 즉 심사를 실시합니다. 평가를 통해 기업이 기준을 충족하면 티셀과 파트너사는 자원을 제공하고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티셀은 또 다른 접근 방식을 마련합니다. 요건 미달 기업에는 자본시장 접근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식을 전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나아가 태국의 생명과학 산업에 투자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국 생명과학 사업을 발굴하는 데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티셀과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타윗 마드야마쿠라입니다. 태국투자청 서울사무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4개 주제로 구성됩니다. 태국 내 바이오 기술 개발, 섹터별 기회 요인, BOI의 사업 인센티브, 마지막으로 BOI의 지원 서비스 순서입니다. 현재 태국 내 바이오 기술은 지난 30여 년간 점진적 발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세안 관련 센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권역 내 주요 기술, 랩, 제약사의 허브 국가입니다. 태국은 첨단 바이오테크 신성장에 주력하며 바이오 산업 투자에 기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태국 정부의 10대 성장 산업으로 태국 4.0 이니셔티브의 핵심입니다. 이 모델은 생산성과 친환경 성장을 기치로 태국 경제 경쟁력을 심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태국이 바이오테크 연구 허브로서 가지는 장점은 덥고 습한 기후 요인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동식물종, 미생물종이 생존할 수 있는 열대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태국에서는 대략 15,000여 종의 식물 관리가 가능한데 이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전체 식물종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태국은 전 세계 농산물 원자재 선도 공급 국가입니다. 태국은 바이오 기반의 원자재인 카사바, 설탕, 팜 오일의 주요 수출 국가입니다. 또한 태국은 전 세계 생물 다양성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른바 BCG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BCG는 바이오, 순환, 녹색 경제의 약자입니다. 이는 경제 발전 기본 프레임워크로서 태국 GDP 성장에 1조 달러 기여를 향후 5년 내에 하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BCG 모델은 태국 국내 경제 자립도를 키우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태국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바이오 경제 부문에서 태국 정부는 지식, 기술, 혁신을 강화해 자원 관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 생산 역량을 증대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순환경제 부문에서 태국 정부는 제로 웨이스트를 핵심 원칙으로 천명하고 생산 공정을 조정하고 적응해 폐기물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경 부문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친환경화를 구현해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 기회 요인 중 바이오 제약 부문을 보겠습니다. 태국 대학교 총장위원회 데이터를 보면 태국 국민 중 98%가 수입 의약품을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 제약 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필수입니다. 최근 바이오 부문은 진단기기 연구 부문에서 상당 부분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이오 제약 산업 활동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태국의 맥락에서 보면 바이오 제약업을 발전시키고 등록을 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태국이 2026년까지 아세안 내 바이오 제약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태국 보건부는 20개년 바이오 산업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드맵에서는 5년을 주기로 주요 분기점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서는 동부 경제 화랑, 즉 EEC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EC는 태국 주력 개발 산업으로 국내 바이오테크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EC는 13,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하며 촌부리, 샤코행사오, 라옹 3개 지역을 포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지능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허브로 ECMD가 있고 태국 디지털 파크인 EECD가 있으며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EECI 등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태국 거점 공항의 고속 열차 선로 건설 연계 사업, 수도 방콕과의 연결 편의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연결성 확보에 주력해 주요 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이 모두 구축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은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해 정부 산하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례로는 태국 과학단지인 TSP가 있습니다. TSP는 태국 최초의 과학기술 단지입니다. 단지 설립 목적은 혁신 개발, 민간 부문 R&D 촉진입니다. 소재지는 파툼타니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TSP는 완전 통합형 R&D 환경을 구현하여 매력적인 R&D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시설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폴리스입니다. 바이오폴리스는 동부경제화랑 EECI에 소재합니다. 바이오폴리스는 바이오 기술 혁신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바이오폴리스의 전략 기술 분야는 농업 혁신, 기능성 원료, 화학생물 공정 기술입니다. 태국이 아세안 바이오 제약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이 중추적입니다. 한 가지 협업 사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내셔널 바이오 파마스티컬이라는 이니셔티브로 2008년 발족되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뭉쿠드왕 산하 톤부리 기술대학교와 국립유전공학 바이오 기술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태국의 첨단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중개 임상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R&D와 실제 상용화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태국의 전반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둡니다. 태국의 제약 산업은 현재 아태 지역에서 8위 규모입니다. 태국 제약 산업은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권, 최대 발전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국 제약 산업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46억 달러였습니다. 향후 연평균 성장률 6.2%를 기록하며 2026년경에는 84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70%가 합성 화학물, 30%가 바이오 의약품이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2019년 성장률은 15에서 19%였습니다. 10년 후 바이오 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국내 시장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은 영내에서 부상하는 신흥 바이오 제약 허브가 될 잠재력이 상당합니다. 임상시험, 다양한 바이오 제약 산업 활동 등이 풍성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기술과 제약 산업 인센티브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기본적인 세제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제 혜택에는 법인세 면제,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비세제 혜택 부문을 보겠습니다. 100% 외국인 소유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보장, 전문 경영 및 전문가 분들께 근로 허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자 관련 혜택도 제공합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태국의 130개 활동 리스트 내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기업은 기본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스탠다드 인센티브는 활동 기반과 기술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면제를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인센티브로 역량 기반 인센티브가 있는데 R&D 기술 교육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가 주어집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른 로케이션 기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은 무엇보다 바이오 기술 부문 투자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최대형 패키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8년간 법인세 면제, 추가 5년간 법인세 50% 면제를 제공합니다. 지역 기반으로는 특정 지역에 소재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가령 과학기술 단지 소재 시설에 제공이 될 수 있는데 R&D 활동, 테스트 시설 등에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연구와 기술 개발의 경우 연구 개발 활동 중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후보 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자격에 해당합니다. 또 바이오 분자, 바이오 활성 물질 중 미생물, 식물세포, 동물세포 기반 제조에 관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경우 8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원자재 수출용 생산 시 수입 관세 면제, 비세제 혜택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태국의 주요 바이오 제약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레이터 파마라는 제약사입니다. 태국에서 최초로 바이오 의약품 인허가를 신청해 취득한 기업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레이터 파마는 공동 합작 연구, 대학 등 기관 협업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윈셀 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치명적 질환을 정복하고자 의사와 연구진이 비전과 결의를 모아 세운 기업입니다. 항암 치료 강자로서 윈셀은 윈케이셀이라는 항암 치료 툴을 개발했습니다. 암 치료에 공을 들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BGIC라는 기술 개발사입니다. 태국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견인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세안에서 바이오 의약품 연구 제조 개발 허브 강자로 도약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BGIC는 한국 기업 제넥신과 협업을 진행 중이며 태국 제약산업 공동개발을 목표로 파트너십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태국 BOI는 투자자들의 태국 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태국 전략인재센터인 ST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TC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부문에 역량 있는 전문가와 연구 인력을 발굴합니다. 이를 통해 태국 R&D 및 혁신,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비자라는 이름으로 비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숙련 인재 및 유치를 통해 태국 성장 주력 산업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투자자, 임원진, 창업자 등이 가족들과 스마트 비자를 통해 최장 4년간 태국에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로 원스타트 원스톱 투자센터, 즉 OSOS를 운영합니다. OSOS를 통해 신청서 제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합니다. 핵심 연락망을 통해 기업이 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트 비자 관련 도움도 제공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BOI가 온라인 미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팅을 잡으시면 저희 책임자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서울 사무소에 바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BOI 태국 본사의 연락망을 확보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 식품의약국 FDA 의약품 규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타왓 비리아 반사입니다. 오늘 태국 의약품 규제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를 통해 태국 FDA와 의약품 규제 부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규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약품에 대해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의약품 등록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지원 및 활성화 기반 의약품 개발을 위해 태국 FDA가 취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국 FDA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FDA에는 세 개의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의약품 규제 및 감시를 통해 국제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보건 부문 개발자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합니다. 본 이미지는 태국 FDA의 조직도입니다. 태국 FDA는 태국 공중보건부 산하 조직입니다. 태국 FDA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제품부, 두 번째는 지원부입니다. 제품 부서에서는 의약품 관리, 마약물 관리, 식품 관리, 의료기기 관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제품 부서에는 제품군에 해당하는 법률과 규정을 확립해 적용을 합니다. 의약품 관리의 경우 의약품 규제 부서 관할로 의약품법 및 개정법에 근거해 업무를 진행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의약품 규제 부서에는 6개의 하위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판전 관리팀입니다. 이 팀은 생물학 제제 의약품, 동물의약품, 의약품 광고, 시험 신약 등을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화학의약품입니다. 예전에 이 화학의약품 팀은 시판전 관리팀 산하에 소속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화학의약품 팀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시판 후 관리팀입니다. 이 팀은 GMP 심사, 의약품 감독, 제조 및 수입 의약품 인허가를 관할합니다. 다음으로 기준 및 규제팀입니다. 이 팀은 의약품 관련 법률 및 규제 개발 및 의약품 재평가 업무를 관장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개발팀입니다.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정보기술, ICT, 의약품 IT 관련 업무, 국제 업무를 시행합니다. 태국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태국에서 정의하는 드러그, 의약품은 무엇일까요? 국가마다 정의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태국은 의약품법에 의거해 공중보건부에서 인정한 약전이 있습니다. 이 약전에서 인정한 물질, 인간 동식물 질환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인간, 동물, 체내 건강 구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약품을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의약품, 생물학 제제의약품, 동물의약품, 시험약으로 구성됩니다. 화학의약품의 경우 하위 항목으로 신약, 제네릭이 있습니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4개의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의 경우 단백질 의약품, 단클론 항체, 바이오 시밀러가 있습니다. 백신은 인간 대상, 동물 대상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관련 약품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ATMP가 있는데 새로운 카테고리로 생물학 의약품의 하위군입니다. 첨단 치료 의약품의 약자가 ATMP입니다. 예시로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제약 산업이 개발한 의약품을 태국에 시판하기 전에 법률과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과 규제의 개정 동향이 태국 제약 산업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www.fda.moph.go.th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의약품 규제 부서 관련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가리키는 내용이 의약품 법률 및 규제 관련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의약품법 및 개정법, 부처 조례, 공중보건부 공지사항, 태국 FDA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GMP 심사, PMS 요건 상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과 규제를 개정합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등록 일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등록 일반 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선택형으로 제출, 사전 미팅입니다. 사전 미팅은 시장 승인 모델과 관련된 것인데요. 태국 FDA에 연락을 취해 등록하고자 하는 의약품, 포장 상태, 데이터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태국 FDA는 규제적 관점에서 의견을 밝히고 추가 요건에 대해 공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제출 단계입니다. 품질, 안전성, 유효성 관련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데이터 제출과 함께 제조 기준의 지표인 GMP도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 FDA는 PICS, 이른바 PICS의 회원사입니다. 따라서 태국 FDA GMP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GMP PICS를 준수하는 GMP여야 합니다. 데이터를 제출한 후에 심사를 시행합니다. 모든 데이터에 이상이 없으면 다음으로 검토 단계에 진입합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품질, 안전성, 유효성과 함께 위험 편익 평가 분석을 실시합니다. 의약품의 위험 편익을 검토한 후 편익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약품을 승인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의약품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원회 미팅을 소집합니다. 미팅을 개최해 의약품의 승인 타당성을 재평가합니다. 이때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경우 조건과 의무사항을 사후에 준수해야 합니다. 가령 시판 후 조사 PMS, SMP 안전성 관리 프로그램, RMP 위해 관리 계획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의약품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제조 승인 모델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의약품 제조 및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의약품을 제조 및 수입할 수 있다라는 허가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판되지 않았거나 공중보건 시스템상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국 공중보건 시스템에 의약품을 시판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2개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의약품 승인 자격 인증서입니다. 두 번째로 GMP 인증서로 서한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두 개의 인증서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제조 및 수입해 태국 공중보건 시스템에서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태국 FDA에서 의약품 시판 승인을 받기 위한 핵심 사항은 무엇일까요? 위험 편익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국 내 모든 의약품 또는 태국 공중보건체계에 진입을 희망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위험 편익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의약품의 편익과 위험 요인을 모두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실증하기 이전에 또 중요한 요소는 품질입니다. 제조 기준을 통해 잘 통제된 제조 프로세스에서 각 단계별로 품질 공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품질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안정성, 유효성 데이터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규제 관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록 패키지를 보겠습니다. ICH CTD가 있고 ACTD 즉 ASEAN CTD가 있습니다. ACTD와 ICH CTD 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듈에 따라 차별점이 생깁니다. 사실 내부 데이터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쪽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품질 데이터, 비임상 연구 데이터, 임상 연구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FDA 등록에 있어 매우 중대한 요소들입니다. 다음으로 시판 후 의무 요건입니다. 의약품 승인을 취득한 후 시판 후 의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의약품의 경우 특수 요건 또는 고유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 제품이 백신일 경우 반드시 로트 릴리스라는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 또는 수입하는 모든 배치가 공중보건체계에 상용화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우수 제조 기준 GMP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수 유통 기준인 GDP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약 또는 신화약의학 의약품, 생물제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 모니터링 프로그램 SMP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의 경우 SMP가 아닌 위해 관리 계획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얼리스로포이에틴, 보툴리늄 톡신, 바이오시밀러, EUA 승인 제품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긴급 사용 승인의 경우 위해 관리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해 관리 계획은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FDA가 의약품 관련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인 요소입니다. 의약품 등록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약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임상시험을 태국에서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IND 패키지를 태국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태국 FDA에서는 Good Clinical Practice라는 규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국 의약품법 신규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약품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재반 환경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Good Clinical Practice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태국 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시라면 Good Clinical Practice도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태국 FDA의 접근법이자 전략으로서 규제 시스템 내 의약품 라이프 사이클 관련 지원 사항입니다. 전략에는 태국 공중보건 체계에 편입된 의약품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장려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가속화. 세 번째로 의약품 공중보건 체계 편입 이후 안전성 및 유효성 모니터링 전략 강화입니다. 저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저희 FDA 역할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태국 FDA는 보통 시장 승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 부문에서는 FDA의 역할이 의약품 개발 부문까지 확장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규제 과학을 활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과학을 사회 과학으로 전환해 규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의약품을 승인하고 공중보건 체계에 편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승인을 할 때 위험 편익 평가를 통해 공중보건 체계상의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행 전략입니다. 규제 체계를 통해 의약품 제약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FDA는 의약품 개발 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규제자로서 동시에 facilitator, 즉 조력자로서 역할해 나가야 합니다. 규제 환경을 조성할 때 태국 FDA는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판전 승인 규제 이행 경로를 제공합니다. 성장 친화적 과학 기반 접근법을 통해 태국 FDA는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신기술 및 혁신 제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제조 승인, 마케팅, 시장 승인 모델, 제약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혁신 제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FDA의 규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전달합니다. 태국 FDA는 모든 제품이 고품질의 안전하고 효과성 있는 제품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술 개발이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으시면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 절차 및 태국 FDA에 제출해야 하는 기입이 필요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 FDA가 규제 환경을 이와 같이 마련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저해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는 위험 편익 평가를 고수합니다. 신약 혁신 제품의 경우 품질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 과정, QC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치명적입니다.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된 부분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품질 면에서 우수한 검증을 받으면 위험 편익 분석도 용이해집니다.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태국 공중보건체계 편입이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유효성의 경우 태국 고령 인구에 관련하여 신규 임상과 신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이 상당한 유효성, 안전성 프로파일이 있다면 규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결정은 조건부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해 관리 계획이 과정에서 수반돼야 합니다. 위해 관리 계획은 조건부 승인 시 매우 중요합니다. FDA는 위해 관리 계획과 같은 툴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과 같은 핵심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후에 신약을 전면 승인할 때도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본 슬라이드는 아직 전면 이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FDA는 규제 개발을 막 마무리했고 곧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0분간 발표를 통해 태국 FDA와 의약품 규제 부서를 소개했습니다. 의약품 등록 일반 요건을 소개했고 태국 FDA는 제약산업 과학기술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접근과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규제 과학 기반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제 발표는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